일요일의 주제는 트럼프 정부의 상황관리 전술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관리 전술이란 표현을 뭐 많이 쓰진 않았었는데 조선신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19일 날에. 보도 내용이 뭐냐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 근데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미국이 태공이라고 북한에서는 표현을 하는가 봐요. 일을 하지 않는 태업을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이런 걸 봤을 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정하긴 조금 이르지만 상황관리 전술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상황관리라는 것은 대화와 제재의 양면 전술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이제 전술이 상황관리 전술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미국의 이런 태도 아니면 미국의 이제 전술이 뭐냐를 아는 거가 이제 한 차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미국을 상대하는 데서 미국이 어떤 전술로 나서고 있는가를 아는 건 당연히 이제 필요하지만 국민들이나 아니면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어쨌든 북한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고도 하고 이제 계속 하고 있고 하는 거 봤을 때 미국이 어쨌든 북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미국이 본토가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미국이 그럼 어떤 전술을 취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좋겠다 싶은데, 상황관리 전술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와 제재의 양면 전술이다 라고 조선신보는 설명을 했는데, 이게 다소 약간 반대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데 제재는 계속한다. 대화를 하자는 거는 북미 간의 이제 적대 관계를 종식을 하고 관계를 정상화하자라는 건데, 제재를 계속한다는 건 대결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돼서 약간 어떻게 보면 모순되지 않는가 해서 대화가 되려면은 사실 이런 과정이 순차적이죠. 북이 선제 조치로 익히 아시는 것처럼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핵과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화가 되려면 미국은 그래 그럼 북이 미사일 발사와 핵시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대북 제재를 유예하자라고 하면 북이 그래 그럼 얘네들이 이제 대북 제재를 유예하는 동안 우리는 뭘 하겠다. 그럼 미국이 그럼 그 동안에 우리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대화가 이제 지속이 되는 건데, 대화는 계속하면서도 제재는 계속한다라는 내용이 약간은 서로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 상황을 완전히 악화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떤 거냐면 현재 상황, 지금 보이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그냥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미국의 전술이다라고, 이것이 상황관리다라고 보여줍니다. 상황관리라는 표현이 우리 남쪽에서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현상 유지 이런 같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는 것이 미국의 현재 상태 아닌가. 또 이 상황관리 전술이란 거는 전략적 인내나 속도 조절이랑은 좀 다르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황관리 전술과 전략적 인내는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보면,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바마 정부 때 나온 이제 미국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 전략적 인내란 거는 북이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인 조치, 군사적 압박으로 북을 이제 상대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북미 관계를 이제 해소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북한에 대한 대응은 하지 않되 대북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 정부의 붕괴를 이제 노린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북 적대 정책을 이제 강도 높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전략적 인내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탄이 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오바마 정부 임기 말기에 들어서서
이 전략적 인내라는 것이 결국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줬다라면서 비판을 미국 자체에서도 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2017년 말에 북이 국가 핵무력 건설을 완성하면서 전략적 인내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정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인내랑 상황관리 전술은 전략적 인내랑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보면, 기본적으로 상황관리라는 거는 미국의 본토의 안전을 미국이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작년에 국가 핵무력을 북한이 완성한 데서도 있지만, 작년에 뭐 북미 대결 과정에서도 뭐 괌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협적인 상황이 미국에게 유지가 됐고, 이거를 올해 들어서면서 이 본토의 안전을 해야 되겠다라면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펴갔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뭐 계기로 북이 먼저 선제적인 조치로 핵과 미사일 시험을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 본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대화를 기본적으로 지속해야 되는 미국의 상황이 있다. 그런데 대화를 지속해서 본토의 안전을 보장받는데, 그럼에도 긴장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미국에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서 이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이권을 미국이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보여집니다. 한반도의 이권이라고 했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의 적당한 긴장관계,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수 있고, 그래야지 한국 정부에 대한 통제력도 계속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긴장 상태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신보에서는 이 미국이 한반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게 왜 필요한가 라는 부분에서 뭐 이렇게 분석도 했어요.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이제 방점을 찍는 것은 중국의 이제 부상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미국의 목표가 아닌가. 그런 데서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 미국에게 되게 절실하다라고 조선신보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군사력 증강을 하려면 북한과의 긴장 상태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이제 긴장 상태를 미국이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분석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사에서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데, 일본이 그거에 부합한 정황으로는 일본이 군사력 증강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북의 어선을 한국에서 이제 뭐 구조를 하려고 뭐 레이더를 켜고 구조 활동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면서 이건 거의 뭐 침략행위다라는 식으로 어선을 구한 건데, 침략행위다라는 식으로 좀 과도하게 반발하는 이런 비일상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한 한반도 이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본토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관리 전술을 하게 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속도 조절은 상황관리 전술이랑 어떻게 다를까 봤을 때는, 속도 조절은 기본적으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속도에 맞춰서 남북관계가 그걸 넘어서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속도를 제어하자는 건데, 북미 관계에서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속도 조절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속도를 천천히 갈 거냐 빨리 갈 거냐,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으니까 좀 늦추자, 너무 늦으니까 빠르게 하자 라는 것을 속도 조절로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이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뭐 목표 어떤 방향으로 하자 라고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전술이 있는가 했을 때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이거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목표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등의 목표가 정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란 표현도 속도 조절하는 전술이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 관리 전술, 뭐 현상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은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미 대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제재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인도적인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은 금지하지 않도록 예외 검토를 하겠다라든가 철도 연결 착공식을 뭐 승인을 해주거나 한국의 이제 타미플루 독감 치료제라고 그러는데 이 타미플루를 북에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해서 제재를 예외를 인정을 해주는 이런 조치들을 하면서 20일에 폼페이오는 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로부터 멀지 않은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트럼프도 뭐 그저께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라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대화의 제스처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겠는가 라고 봤을 때 그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한반도 비핵화를 이제 미국이 정말 하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사실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는 한반도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이거니까 미국 니네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줬는데 보도에 따르면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제대로 정의다. 그래서 미국이 니네가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정말 하고 싶으면은 해야 될 것은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미국이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봤을 때 정말 미국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이겠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이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북 제재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되게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할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미국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 대북미 대화를 하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북미 대화가 되려면은 대북 제재에 관련한 부분에서 미국이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서 한반도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해야 되는 수순을 밟아야 되는 미국이 상황 관리 전술을 펴려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대화가 이런 식의 이제 노력을 가지고 해서 대화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한 데서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대목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북의 입장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선신보 19일자 보도인데 이것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판문점 선언, 판문점 정상회담이겠죠. 판문점을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올해 보면은 판문점과 평양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정세가 꾸준히 발전됐는데 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다. 무엇 때문이겠는가 했을 때 북한의 최고등 응대자께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미 결단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겠는가 했을 때 미국은 계속적으로 대화만 지속하고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겠지만 이 흐름은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미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앞서서 말도 나왔지만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비핵화로 북은 갈 것을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구를 하게 되는
추진을 하게 될 상황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곤 하지만은 대화가 진척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만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겠다. 북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좀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이 9월 6일 날 평양 정상회담 전에 나왔던 브리핑 내용인데 정의용 특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70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며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브리핑을 했고, 김의겸 대변인이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즉 김정은 위원장이 첫 임기 안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는 2021년 1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2021년 1월 달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겠냐 없겠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런 속도로, 그런 빠르기로 북은 미국에 대한 핵 위협 제거,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고 나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빠른 속도로 정세가 발전했는데, 이제 내년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2019년을 기다리면서 새 신년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도 많은 세간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고 하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 미국은 상황관리 전술, 지금 상태, 한반도 비핵화를 할 결단을 미국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도 제재는 계속하는 식으로 한반도 정세가 특별히 발전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전술을 택하는 것이 미국의 지금 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책으로 될 수 없고, 주요하게는 북이 이거를 가만히 이 정세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앞으로도 2019년에도 거세게 활동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